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정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물이 이게 뭐냐? 20년을 봤는데 아직도 맛이 이 모양이야? 내가 언제 멸치를 이렇게 오래 볶으라고 했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육수를 우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도록 밀가루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싸늘한 한숨뿐이었습니다. 친정 가고 싶은 거 다 안다.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쯧쯧. 시집 온 사람이 틈만 나면 친정 타령이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지 20년이었습니다. 꽃다운 25에 시집 와서 50살이 되도록 저는 친정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유독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은 더 잔소리를 했을 텐데 갑자기 절뚝거리며 주방 구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선반 깊숙한 곳에서 아주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촌스러운 과자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새벽 제가 끓여놓은 큰 육수통을 쿵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 3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육수? 들고 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지독했던 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시집 온 곳은 동네 대박집 할매 칼국수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색 씨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다. 늦으면 안 된다.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20년 저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반죽 치고 면 볶고 김치 담그고 설거지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트지 않은 겨울이 없었고 등이 젖지 않은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견뎠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단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싱겁다. 물 더 부어. 짜다. 혀가 마비됐냐? 이걸 손님 상에 내겠다고? 걔도 안 먹겠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5년이 지나니 포기가 됐고 20년이 지나니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편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친정이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만 다녀오겠다고 해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절에 식당은 누가 보냐? 시집 온 사람이 대목에 친정 타령이라니 정신이 나갔구나. 남편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엄마 기분 풀리면 말해본다는 게 벌써 20년째입니다.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해도 늘 바쁘다며 뚝 끊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서러움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엔 이상한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구두쇠 시어머니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만 되면 재료 사러 간다며 식당을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늘 빈손이었습니다. 가끔 큰 들통을 들고 나가셔도 올 때는 빈 통만 달랑 들고 오셨죠. 또 하나는 사라지는 반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메뉴에도 없는 깻잎찜이나 무생채를 시키셨습니다. 정성껏 만들어두면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했길래 버렸다. 맛이 이상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렇게 음식은 버려지고 시어머니는 매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20년이 흐른 오늘 시어머니가 낡은 상자와 육수통을 내밀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말이죠.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열어봐. 거기라니요? 어디요? 친정, 친정. 20년 만에 듣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잔말 말고 육수통 챙겨서 나가. 버스 시간 늦겠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짐을 챙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몸 아프니까 이제야 생색 내려고 보내주는 건가? 끝까지 나쁜 사람이구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봤다면 흔들리는 몸을 벽에 기대고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젖은 눈을 보았을 텐데 말이죠. 덜컹거리는 버스 안, 육수통의 무게가 20년 세월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지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오고 일주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손님들 보는 앞에서 밥그릇을 발로 찼던 그날. 여기서 졸고 자빠졌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작 12시간 일했다고 눈을 붙여?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가 들어왔어.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가 시킨 마늘 까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 식충이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깻잎찜을 해보라고 해서 밤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반찬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만든 깻잎찜 어디 갔어요? 버렸다. 쉰내 나길래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그럴 리가요. 어제 저녁에 만든 건데요. 내 코가 개코냐? 쉰내 나서 버렸다는데 왜 말대꾸야? 뒷마당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손도 안 댄 깻잎찜이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상하기는커녕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만든 거라 꼴 보기 싫어서 버린 겁니다. 그 뒤로도 무생채, 된장찌개, 만들면 사라지고 물어보면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정성이, 아니, 저의 존재 자체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서러웠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시어머니는 늘 적자라고 했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용돈을 부탁했을 때도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밥 줘, 재워줘. 여기가 호텔인 줄 아냐? 가스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며느리라는 게 돈 타령이야.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큰 육수통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몰래 음식을 빼돌려서 팔아먹는구나. 우리는 뼈 빠지게 부려먹고 본인은 밖에서 인심 쓰고 다니는구나. 가장 비참했던 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방관했고 친정 엄마마저 전화를 피했습니다. 순임아,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친정 생각은 뭐하러 하니? 나 바쁘다. 끊어라.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나는 기계다. 감정이 없는 기계다. 그렇게 마음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읍내입니다. 안내방송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20년 만에 밟는 고향 땅.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선 저의 눈앞에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버스에서 내려 흘길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무거운 걸 들려보냈는지 따져 묻고 싶었으니까요. 골목 어귀를 돌자 익숙한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달랐습니다. 기억 속의 녹슨 파란 대문이 아니라 깔끔한 초록색 대문이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도 새로 고쳤고 지붕도 반짝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낯선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집 딸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아, 따님이시구나. 저는 간병인이에요. 사돈 어른이 보내주셨잖아요. 돈 어른이요? 우리 시어머니요? 네. 벌써 5년째인데 제 월급 매달 꼬박꼬박 그분이 보내주시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떨던 구두쇠 시어머니가 매달 간병인 월급을 보내주고 있었다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오실 때마다 저기 따님이 들고 있는 그만한 통을 이고 지고 오셔서는 그때 동네 슈퍼 김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수님이 아니냐? 오늘은 왜 혼자 왔어? 늘 시어머니랑 붙어 다니더니. 네, 저 오늘 처음 온 건데요. 무슨 소리야? 사돈 어른이 매달 오셔서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깻잎찜이다. 우리 며느리가 끓인 육수다 하시면서 그거 먹고 내 친정엄마 기운 차리셨잖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에서 버렸다던 깻잎찜, 짜서 버렸다던 무생채, 걔도 안 먹는다던 그 음식들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사라졌던 이유, 빈 냄비로 돌아왔던 이유가 바로 친정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굽은 등을 힘겹게 펴며 딸을 맞이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왔냐? 사돈 어른이 결국 보내셨구나. 아버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알다마다. 이 집, 이 초록 대문집, 이거 내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거다. 20년 전에 빚보증 잘못 써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사돈 어른이 전세금을 들고 오셨어. 며느리 될 아이가 걱정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가져온 낡은 과자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상자, 사돈 어른이 가져가신 거다. 내가 갖겠다고 하니까 정 갚고 싶으면 수님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로 갚으라 하셨어. 그러면서 20년 동안 영수증이며 계약서며 저기다 다 모아두신 게야. 저는 홀린 듯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 그 안에 든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내 20년 인생을 지탱해준 기둥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임차일란에 또렷하게 박힌 이름 박말순, 시어머니였습니다. 20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모든 돈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밑에는 친정 엄마의 수술비, 항암 치료비 영수증이 수북했습니다. 결제자는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장부가 매번 적자였던 이유, 며느리에게 용돈 한 푼 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낡아 빠진 수첩 3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월 사돈 병원비, 수님이네 쌀값, 버스비 8,400원, 내 용돈 0원. 2월 사돈 약값, 버스비 8,400원, 내 용돈 0원. 페이지를 넘겨도 똑같았습니다. 240개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용돈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0원이었습니다.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셨습니다. 왕복 8시간 먼 길을 오면서 택시비가 아까워 그 아픈 무릎으로 버스를 갈아타셨던 겁니다. 김밥 한 줄 사드신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엔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님이가 알면 온다. 죽을 때까지 비밀.
내 며느리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더 아껴야 한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돈독 오른 노인네라고 욕했습니다. 정없는 사람이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욕하는 그 시간에도 내 친정을 지키기 위해 240번의 버스를 탔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오해할 때 그분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라며 친정 부모님 밥상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상자 열었어요. 다 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20년 동안 바보같이 혼자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제가 어머니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시면서 저는 악을 썼습니다. 울음 섞인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 됐잖아요. 친정 부모님 등골 빼먹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갚긴 뭘 갚아? 내 며느리니까.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지.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친정 걱정하느라 기죽어 있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그리고 미안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줘서. 칭찬해주면 내가 친정 가고 싶다고 울까봐 그게 무서워서 더 모지게 굴었다. 미안하다, 순이마. 천하의 여장부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가서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 거예요. 이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저는 낡은 상자를 갑옷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빈 육수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올 때는 빈 통이었지만 갈 때는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며느리가 그 빈 곳을 채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의 눈물바다 이후 할매 칼국수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순이마, 간 좀 봐라. 내 입엔 딱인데 내 입엔 어떠냐? 이제는 며느리의 입맛을 믿어줍니다. 호칭도 야에서 순이마로 바뀌었죠. 그리고 식당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가족 행사로 쉽니다. 단골들이 투덜거려도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갈 데가 있어. 친정 사돈 만나러 간다. 왜? 꼬우면 딴 집 가든가. 저는 주방에서 남몰래 미소 짓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의 토요일,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나란히 버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예전 그 커다란 육수통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더는 시어머니 혼자 끙끙대며 들지 않습니다. 20년 전 눈물 흘리며 왔던 그 길은 이제 소풍 가는 꽃길이 되었습니다. 친정집 마루에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웃고 계십니다. 제가 끓인 칼국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창문 너머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난이라는 악마도 오해라는 괴물도 사라졌습니다. 저의 마음속 텅 빈 냄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무뚝뚝한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어쩌면 차가운 물 밑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거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을 오해했지만 그 오해가 풀리던 날 20년치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꽉 찬 진수성찬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님 씨의 기구한 운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